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수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수학 못하면 어머니들 걱정 많이 하시죠. 우리 애가 수학머리가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걱정들 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아이고 얘가 날 닮아 수학을 못하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자책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은 어떻게 가나 걱정도 많이 하세요. 특히 아이가 수학 공부에 시간을 쓴다고 썼는데도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어머니들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면서 얘가 기초가 부족한가? 유형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막 더 어려운 문제집 갖다 안기시죠. 이거 더 풀어봐, 이거 더 해봐, 이걸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학원을 옮기시죠. 그런데 학원을 옮겨도 그 학원에서 특별히 뾰족한 방법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얘가 연산이 약해요, 개념이 약해요, 문제풀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렇게 드러난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연산이 약하면 연산 연습 더 시키고, 개념이 부족하면 또 개념 다시 보게 하고, 유형 문제집 더 풀리고, 그 증상에 대한 처방만 해주세요. 어쩌면 이거는 그 병명은 모르고 약만 이렇게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애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들 병원에 데려가시죠. 근데 병원에서 왜 배가 아픈지, 얘가 체했는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충수염인지 그런 거는 알려주지 않고, 얘가 배가 아프니까 진통제 줄게요 그러면서 진통제 이거 줬다가 저거 줬다가,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병원 안 가시죠? 그리고 너무 답답하시죠? 아니 어떻게 하려는 거야? 얘가 왜 아픈 거야? 알고 싶으시죠? 그런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는 증상만 보고 처방을 내리면 학원을 주 10시간을 다녀도 수학 점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학원에서는 진단조차 하지 못하는 수포자들의 진짜 인지적 진단명과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수학 때문에 고민되시는 부모님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수학 머리, 그거 고정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능보다 사고회로 작동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사고회로 작동은 교정할 수 있어요. 이거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사고회로 작동이 교정되면 수학머리가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그 원인을 찾아내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푸는지 그걸 먼저 봐요. 아이의 사고 과정을 MRI 찍듯이 쭉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제가 심리학과 학습 교수법을 함께 공부를 했고 10년 넘게 아이들을 직접 코칭을 해온 경험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아이에게 레벨 테스트 같은 거 시키지 않고 학교 시험 문제나 그동안 풀었던 문제집의 문제를 아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것만 분석해도 아이의 사고 과정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수학적 사고 회로의 문제라는데 그게 뭐예요? 이런 질문 생기시죠? 아이들마다 사고 회로가 엉켜있는 그 지점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오늘 3가지 유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한 처방도 알려드릴 텐데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작업기억 과부하로 인해서 실수가 생기는 유형이에요. 이런 애들은 수학 문제 풀 때 시까지도 잘 세워요. 그런데 꼭 계산 실수, 그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 실수가 왜 나올까요? 연산 연습이 부족해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식을 단순화시켜 가야지 실수가 없는데 이런 애들은 식을 단순화시키지 않고 쭉 다 늘어나요. 그래서 계산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방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얘네들은 다 이렇게 늘어나야지 전체가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 풀이도 똑같이 이렇게
다 늘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학생들 대부분이 수학을 눈으로 풀어요. 눈으로 수학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계산도 해야죠. 기억도 해야죠. 판단도 해야죠. 이 모든 걸 동시에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뇌는 과부하에 걸리죠. 그래서 계산이 길어질수록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혼동되고 숫자를 빠뜨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런 아이들한테 연산 연습을 더 시켜요. 연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건 연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연산 연습이 아니고요. 손으로 쓰면서 식을 단순화하는 훈련, 즉 자신의 사고를 조직화하는 그 훈련이에요. 작업기억 과부하를 줄이는 사고 조직화 훈련이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하는 패턴은 기존 시험지를 보면 바로 보여요. 두 번째 유형은 텍스트 블라인드 현상이 생기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국어, 사회는 잘하는데 수학만 유독 약한 소위 문과형 사고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자, 그럼 문과형이라고 이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 원인을 알면 달라질 수 있어요. 문과형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거시적 파악은 아주 잘해요. 글을 읽으면 전체 문맥을 빠르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수학에서도 똑같이 훑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수학이 망해요. 수학 문제는 각각의 조건들에 숨겨진 의미를 미시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쓱 훑어보고 결론만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단항식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를 계산하며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문과형 학생들, 그러니까 이 텍스트 블라인드 현상이 생기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 이거 A 곱하기 B를 구하라는 거네? 그것만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킥은 주어진 조건의 식을 푸는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두 단항식 A, B라는 그 정보가 이 문제의 킥이거든요. 이 조건을 놓치면요,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문맥은 잘 읽어내는데 세세한 이런 수학적 조건에는 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텍스트 블라인드가 생기는 거죠. 이 패턴도 기존 시험지 푼 거 보면요,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자꾸 막히는지, 어떤 유형에서 조건을 놓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문과형 사고를 하는 아이한테 무조건 심화 문제만 더 풀린다, 유형 문제만 더 풀린다, 그건 혼란만 더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수학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수학을 암기로 이제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은 얘네들한테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학생들에게는 거시적 사고 습관에서 미시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텍스트 블라인드를 교정하는 의식적 사고 훈련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유형은 인지적 번역, 즉 매핑이 되지 않는 아이들인데요. 얘네들은 개념은 아는데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수학 문제나 수학적 조건이 기호화식으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도 전체적인 풀이 과정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도 없이 풀어가다 보니까 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꼬이게 되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문제는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Y식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문제 조건에는 Y절편이 나와 있지 않고 X절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문제 조건에는 나와 있지 않는 Y절편을 생각해서 Y식을 만들 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지적 번역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X절편이 Y가 0일 때의 값으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1차 방정식의 개념을 배울 때 Y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1차 방정식의 원형을 배우니까 이 문제에서만 필요한 식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X절편으로 주어진 B를 아무런 갈등 없이 이 문제풀이 식에서 Y절편의 자리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Y식에 X절편인 B를 넣어서 식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 답을 못 찾게 되고 헤매게 되죠. 그리고서는 오히려 이거 문제가 이상해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은 학생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 얘가 X절편과 Y절편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념 공부를 더 시키시거든요. 아니면 얘가 응용력이 좀 약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해설지, 베껴쓰기 그런 거 시키시죠. 그런데 애가 어디서 사고가 엉켰는지 그 엉킨 지점을 정확히 못 찾으면요. 애들이 개념 공부 다시 하고 해답지 베껴쓰고 이런 고생만 하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런 학생들의 사고 회로를 교정하려면요. 인지적 번역이 안 되는 바로 그 엉킨 지점, 그거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질문이 필요해요. 이 문제를 틀렸던 학생하고 제가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이제 저는 대화를 하면서 엉킨 지점을 찾아줬거든요. 근데 그 학생의 목소리를 이제 이렇게 영상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1인 2역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학생한테 얘기를 해요. 너 이 문제에서 Y식까지 세운 거 아주 잘했어. 그런데 여기 식에 네가 B를 넣었잖아. 그 B 넣은 이유가 뭐야? 문제에 B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Y는 AX 플러스 B잖아요. 그래서 제가 넣었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래? 그럼 네가 세운 식에 있는 B는 Y절편이야? X절편이야? 그럼 학생이 Y절편 넣은 거죠? 제가 물어봐요. 그런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B가 Y절편이라고 나와 있어? 아니면 X절편이라고 나와 있어? 그때서야 이제 애가 생각을 해요. X절편이요. 그래,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꿔야 했을까? 이 문제에서 네가 놓친 게 뭔 것 같아? 이렇게 저는 애가 생각할 수 있게, 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물어봐요. 그때 학생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 제가 X절편을 Y절편으로 넣었네요. 저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한 것 같아? 애가 그때서야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문제에는 Y절편이 안 나와 있었네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음번에 이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너는 뭐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학생이 너무 기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 문제에 나온 조건들 좀 잘 보고 식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문제에 없는 것도 좀 그런 조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X절편은 뭐고 Y절편은 뭐고 식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수학 선생님 아니거든요. 저는 아이의 사고 과정을 아이와 함께 풀어내면서 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핀셋 질문을 던져요.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 꼬인 부분을 보게 돼요, 스스로. 그리고 자신이 왜 틀렸는지 깨닫게 돼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아이들이 깨달음이 생기죠. 그리고 인지적 번역을 하는 방법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질문으로 엉킨 회로만 짚어내면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사고 회로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사고 회로가 어디서 엉켰는지를 몰라서 애들도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엉킨 실타래는 아이를 탓하거나 단순 노동형 문제풀이를 시킨다고 풀리지 않아요. 객관적인 인지 진단이 필요해요. 위즈덤 센터는 아이를 부담스럽게 하는 레벨 테스트 하지 않고요. 아이가 평소에 풀던 문제집이나 아니면 시험지, 그리고 3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성격 검사, 사고 유형 검사, 공부 심리 검사,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사고 회로에 꼬인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줘요. 더 이상 수학 때문에 아이하고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들 속 끓이지 마시고요.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잃어버린 수학 자존감을 저희가 되찾아 드릴게요. 진단 상담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